아파르트 8 또 언급되고 있죠. 이 아파르트 8가 차별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거죠. 원래 네덜란드 방언으로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말이 아파르트 8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교회 중심으로는 합법적인 스포츠 권장령, 합법적인 스포츠에 관한 보고, 1618년에 합법적인 스포츠에 관한 보고령을 내렸다는 거죠. 일요일에 스포츠 해도 좋다! 해라!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이 시대에 뭔가 반목과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체육에 강조를 했던 거는 요거니까 요걸 더 잘 기억을 해야겠죠. 국교회 중심의 합법적인 스포츠 권장령. 자, 그리고 영국의 각종 스포츠 발달, 골프, 크리켓 이런 종목들, 골프 같은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잘 봐놔라고 했죠. 스코틀랜드, 이 하일랜드 게임이라고 했죠. 이거 스코틀랜드 고산지대, 목동들이 끝이 구부러진 나뭇가지, 골프채처럼 이제 생긴 끝이 싹 구부러진 나뭇가지 들고 이렇게 돌멩이를 탁 쳐가지고 토끼굴에 탁 집어넣는 그 게임이 발전해서 골프가 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만하다는 거죠. 골프를 좋아하는 교수들도 많고 학교에서 골프 수업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골프의 역사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출제할 만하다 이런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설명이 나온다고 하면은 뭘 쓰면 된다? 각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옛날 용어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실험 도전, 투기 도전 할 때 이거 각저 이런 거를 전통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답으로 쓰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심혈관계 유동이라는 말은 장시간 운동을 했을 때 심박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일회박 출량이 줄어드는데 심박 출량은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이제 현상. 일회박 출량하고 이 심박수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전체 심박 출량은 일정하게 맞춰준다는 거지. 일회박 출량이 줄어드니까 왜 일회박 출량이 줄어들어요? 장시간 운동하면 혈장 손실이 많아지고 피부에 이제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회박 출량이 줄어들겠죠. 혈관이 또 확장되고 뭐 이러면 또 피부 우심방으로 회귀되는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그럼 당연히 일회박 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필요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 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에서 카테콜라민 분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심박수를 높여준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전체 심박 출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수분을 보유시키려고 하는 호르몬이 뭐 있냐? 대표적으로 알도스테론이 있다. 이게 어디서 분비되는 거였죠? 부신, 피질이죠. 이게 이제 하는 역할이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억제시킨다. 또 하나의 수분 보유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이다. 얘는 어디서 분비된다? 뇌하수체 후엽이죠. 체내 수분 손실은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해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한다. 항이뇨 호르몬은 신장으로부터 뭘 한다?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알도스테론과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을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제흡수, 항이뇨 호르몬은 신장에서 수분을 제흡수. 이렇게 이제 외워두고 계시면 돼요. 빨리 외우세요. 천장 보고 알도스테론, 항이뇨 호르몬 한 역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또 이제 보건편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열경련, 열탈진, 뭐다? 이 열사병 이 세 가지인데 이제 학교 체육 수업 시간에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체육교사가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열 질환이 뭐가 있느냐? 한 번도 안 나온 건데 나온다 하면 저런 것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사병은 지나친 체온 상승에 의해서 체온 조절 기전이 아예 이제 시상하부가 마탱이 간 거죠.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태. 이때 이제 몸을 잘 식혀줘야 되고 응급조치 해줘야 되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빨리. 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육 수업 하다가 더위 먹고 애가 쓰러졌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눕혀가지고 몸을 식혀줘야 될 거 아니야. 몸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뭔가 문제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얼음 찜질도 이렇게 해주고 차갑게 뭐 차가운 뭐 선풍기 바람도 좀 세게 해주고 시험에 나오면 뭐 이런 설명 막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 열살찐이냐 열사병이냐 열경련이냐 이런 거 이 정도 구분할 수 있게끔만 알아두면 돼요. 한 번도 안 나온 건데 나온다 하면 저런 것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글로컬라제이션이라는 용어, 글로벌하고 지역이라는 로컬의 이제 합성어다. 그래서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가 진행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용어를 시험에서 답으로 쓰게끔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니면은 세계화와 지역화 요 두 가지 키워드를 답으로 쓰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예시 요거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세계화가 되면서도 그 지역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금 지역화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서 매장이 있지만 그 나라마다 맥도날드 햄버거 맛도 조금씩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조금씩 이렇게 좀 지역화가 되죠. 그래서 뭐 맥도날드에서 뭐 한우버거 뭐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이제 지역화된 어떤 메뉴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 세계화와 지역화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계층 이동의 유형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 학자 이름은 없지만 이걸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 구분 기준을 제시해 놓고 예를 들어서 뭐 계층 이동의 방향에 근거해서 이게 어떤 유형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평 이동이냐 수직 이동이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직업 간의 이동이다. 그러면은 어떤 선수가 이 팀에 있다가 A 팀에 있다가 B 팀으로 갔다. 수평 이동이죠. 수직 이동은 선수하다가 감독을 하러 갔다. 그러면 수직 이동이죠. 그게 계층 이동 방향에 따른 계층 이동 유형이다. 그 다음에 시간적 거리에 따라서는 세대 내의 이동이 있고 세대 간의 이동이 있다. 세대 내의 이동은 한 개인의 생애를 통한 계층 이동이다. 그래서 손흥민이 선수를 하다가 나중에 감독을 한다. 그러면은 세대 내의 이동이죠. 근데 세대 간의 이동은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프로 선수로 그냥 옛날에 잠깐 활용하다가 흐지부지 됐다. 근데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의 선수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계층 이동이죠. 세대 간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이동. 딱 그냥 이런 거 생각할 때 좀 세계적인 스타를 예를 들어서 하지 않겠어요? 그게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쉽죠? 표준 편차를 비교할 때는 이 변이계수라는 거 있어요. 이게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는 항상 시험에 스포츠 지도사에서도 한 번씩 언급되고 이게 계산하는 거를 한 번씩 낼 수 있어요. 왜?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건 사실 노가다예요. 노가다. 어떻게 그거 시그마 붙어 있는 걸 다 계산할 거야. 노가다를. 노가다 좋아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노가다야. 단순 반복. 이거를 교양 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두 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체육교과는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스포츠 클럽하고 똑같죠? 매 학기 하라고 해 체육교과는.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철학과 일치하는 교육과정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틀 이게 뭐죠? PPCF죠. PPCF 움직임 목표에서 개환사죠. 개환사 목표 영역의 개환사 개인적 발달 환경의 극복 사회적 상호작용 개환사 개환사 안에 뭐가 있어요? 생심, 곡물, 의진문 요 세 가지 있죠? 생심, 곡물, 의진문 기흥창 밑에 써놨죠. 사회적 측면에서 인재 발달 추구하고 다양한 움직임 과정의 기술들을 갖추도록 해주고
움직임 과정 영역에서는 기본 움직임과 응용 움직임과 창조 움직임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지유 적세 다직구 이렇게 해서 우리 외우고 있죠. 내는 문제는 좀 어렵긴 한데 여기 지금 하이 클리어와 드리븐 클리어를 구사하기 위해 정형화된 움직임을 수정, 변형할 수 있다. 수정, 변형할 수 있으면 적응화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이 클리어 헤어핀 드롭상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다양하죠.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흥화죠. 창조적 해석, 창조 이 말 나오면 구성화라고 했죠. 조절할 수 있다 이러면 세련화라고 했죠. 배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유형화라고 했죠. 관련성이라는 말 나오면 지각화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딱딱딱딱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키워드를 외워놔야 된다는 얘기죠. 수정, 변형 나오면 적응화, 다양하게 뭐 한다면 다양화, 즉각적으로 하면 즉흥화, 해석, 창조 요거 굵은 글씨로 좀 해놔야 되겠죠. 요 말 들어가면 구성화다는 거지. 조절한다라고 하면 세련화, 배열한다는 말 나오면 유형화, 관련성 한다면 지각화. 됐죠? 어렵지만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